밤의 기마켓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 듯 했지만 또 오후장 가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단 미국장 흐름을 보면서 오늘 금일장 자체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에 비해 대단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약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오냐? 자,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전강 후 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침장이 딱 출발할 때에는 빵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미국 시장 자체 대단히 강한 흐름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아침에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예요? 시초가 갭 상승 빡 그러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힘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자, 시초가 갭 상승을 했지만 주가 자체가 떨어지죠. 자, 일봉 한번 흐름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시초가 흐름 자체가 갭 상승을 출발합니다. 보기 좋게요. 그쵸? 갭 상승을 출발했는데 종가 마감 자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하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봉의 모양을 보면은 파란 색깔이야. 파란 색깔인데 전일 종가보다는 높아. 예.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양봉을 가장한 음봉이라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캔들 자체가 음봉입니다. 하지만 전일 종가 대비 더 높은 상승으로 종가를 마감하면서 뭐예요? 전일보다 높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아침에 강하죠. 무엇 해야 될까요? 강한 시장에 딱 팔고 나와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를 오후장 가면 또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강 후약인지 혹은 전약 후강인지, 네, 아니면 계속 강강인지, 계속 약약인지 이러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오늘 31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 사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예요. 왜 필요가 없다? 시장 자체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니까 전 종목 다 올라가는 거야. 제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종목 사세요? 올라갔어요. 와, 나 잘하는 사람이죠. 자,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오늘 같은 시장에 종목 추천하고서 이 종목 올라갔습니다, 자랑한다, 그거는 뭐 하수입니다. 저 같은 고수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 얘기합니다. 시장 올라가니까 보유한 종목들 자 고점 찍고 내려온지 확인하면서 매도 타임을 정하세요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다 딱 한 단어 씁니다. 시장이 정강 후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려요. 정강 후약 간다고. 자, 그 말은 지금 우리 코스피 차트 오늘 분 차트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자, 차트 보세요. 아침에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살짝 올라가다가 그대로 하락 마감을 해요. 그럼 내일 또 하락할 것이냐? 아니에요.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내일 또 갭상승 출발합니다. 그럼 또 봐야 돼요. 내일이 전강 후약으로 갈지 이렇게 오늘처럼, 아니면 아침에 출발해서 올라가는 전약 후강으로 갈지, 아니면 전강 후강으로 갈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오늘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차트 함께 볼 텐데, 자, 미국장 보면은, 자, 이 미국 나스닥 흐름입니다. 나스닥인데요.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주봉. 네. 제가 좀 약간 긴 호흡으로 봐볼 텐데요.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게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가 나는 그냥 갈래야. 그냥 갈 거야. 어떻게 가? 신고가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미국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쌀라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테이퍼링 할 거야. 하는데 좀 시기 조절할 거야. 그리고 금리 아직 걱정하지 마. 금리 인상 아직 얘기하지 마. 일단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금리 인상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우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나스닥이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대단히 흐름이 좋다. 그 말은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양호하게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나스닥 일본 같은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신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15,550.25포인트 찍었습니다. 16,000을 향해서 갈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은 대단히 유례없는 유동성, 풍부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빵빵빵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21년 차, 올해로 21년 차인데요. 이러한 장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20년 넘게 이 주식 금융을 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에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이렇게 랠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옆집 순이 엄마, 앞집 철수 아빠 주식에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주식 계좌를 텄어요. 2020년, 2021년도에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좋다더라. 종목 샀어.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막 올라가네. 또 떨어지더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경험치를 갖게 돼요? 주식은 존버하면은 돈을 버는구나. 이러한 경험치가 딱 쌓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딱 뽕 딱 들어가가지고 주식 정말 쉬워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즐기십시오. 일단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파월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 그리고 기타 주변 여건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3, 4분기 혹은 내년 1, 4분기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승세를 충분히 즐기십시오라고 얘기할게요.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버티면 수익이 되는구나라는 경험치가 주식 금융의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드릴게요. 지금은 상승세를 즐깁시오. 다만 정말 올 3, 4분기, 4, 4분기 지나고 길게는 내년 1, 4분기 때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고용에 힘쓸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진행이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지만 차후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었을 때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자, 그런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 미국 시장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 고용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된 걸 보고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단계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빨라야 내년 1, 4분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올 8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추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그 말은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을 딱 비교했었을 때 미국은 좀 더 상승 랠리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영향으로 우리 국내장도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세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어떤 상태예요? 조금 더 약한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께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만약에 주식을 존버하는 스타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국내 주식보다는 누구 집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외 주식이 존버하는 입장에 봤었을 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리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매 순간 시장의 움직임, 수급의 변화를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 기조 자체가 이러한 큰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꼭 언급드린 거는 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지 작은 그림을 안에서 어떠한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자,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미인주는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섹터 같은 섹터예요. 게임주가 됐던 조선, 철강, 건설이 됐건 전기전자 됐던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강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약한 아이도 있어요. 이렇듯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종목을 언제 어디서 올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종목일까요? NC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이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잠깐 NC소프트를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NC소프트를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NC소프트. 자, NC소프트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 NC소프트가 2월 달에요. 104만 8천 원에 대한 고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때 카카오게임즈를 얘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NC소프트는 이제 뭐야? 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뜨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언제 상장을 했죠? 자, 카카오게임즈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언제 상장을 했나 봅시다. 카카오게임즈가 202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7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최고가 10만 6천 원을 찍게 돼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하라고 시청자분께 언급드린 때가 언제냐? 바로 7월 달이에요. 7월 초예요. 7월 초 6만 원대 미만 5만 6, 7천 원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때 카카오게임즈 사라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이때 사라 그래요. 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가 이틀 뒤 지나고 나서 바로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 네, 27.83% 고가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16%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카카오게임즈 더 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홀딩 하세요. 더 갑니다. 10만 원, 10만 6천 찍게 돼요. 이때 제가 6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께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드렸을까요? NC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달에 올해죠. 올해 6월 달에 NC소프트를 언급을 드려요. 6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NC소프트 6월 달 가격이 85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NC소프트 매도하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NC소프트 사실 바에는 카카오게임즈 사세요. 라고 얘기 드려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카오게임즈에서 어떤 게임을 오픈을 했어요. 자, 게임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에서 어떤 게임을 오픈했는데 시장에 반응이 어마어마했대요. 리니지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NC소프트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카카오게임즈가 그러한 게임을 개발해서 오픈한지도 몰랐고요. 그냥 카카오게임즈 차트를 봤더니 어라? 이놈아들 뭐하고 있다? 매집해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한번 부양시키고자 하는 시그널을 보였어요. 언제? 6월 달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6월 달에 이 아이들 뭔가 준비하고 있네?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6월 달에.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상한가 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NC소프트를 얘기 드렸어요. 카카오게임즈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니까 노란톡방의 시청자분께서 물으시더라고요.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NC소프트 맛이 갔는데요. 네. 끝납니다. NC소프트의 돈이 카카오게임즈로 간다라고 보여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 하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터져요? 최근에 사고가 터집니다. 네. 최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NC소프트가 자그마치 몇 퍼센트?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 고가 저가 대비 대략 24% 넘게 하락을 합니다. 마이너스 24%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니, 이 짱짱한 NC소프트. 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주변에 네, 너튜브를 보더라도 게임 채널을 보더라도
리니지 아이템 사고 파는 뭐 그런 것들 아이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아이템 하나에 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네, 이렇듯 리니지라는 게임을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이템 장사라는 NC소프트 입장에 봤었을 때는 대단히 안정적인 거죠. 네, 더 발전할 것 같아. 그냥 현금 떨어지는 그냥 주식이야.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일까요? 시대는 변하게 돼요. 시대에 발맞춰서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NC소프트는 뭐예요? 도태되는 구간이었어요. 왜냐고요? 아니 차트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무슨 상황입니까? NC소프트 작년 7월 달에 고가 만들고 떨어지고 올해 1월 달, 2월 달에 고가 만들고 떨어집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외봉, 쌍봉이죠. 쌍봉이야. 쌍봉이면 주가가 올라간다야, 내려간다야, 내려간다야. 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하락 N자 패턴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락, 조정, 하락. 결국은 뭐예요? 85만 원대 이 가격은 무슨 자리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차치하고 저 NC소프트가 리니지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카카오게임 연구하면서 NC소프트 시청자분께서 리니지 회사라고 얘기를 해서 아, 네네. 그렇게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야, 차트 봤더니 저 85만 원대 가격 깨질 가격이야. 떨어질 것 같아. 뻔히 보여.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사. 카카오게임즈가 무슨 게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 좋아 보여. 왜? 마켓메이커들이 주가를 올리겠다고 매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마켓메이커들은 매집을 했어요. 주가를 올리겠어요? 떨어뜨리겠어요?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료? 새로운 게임? 그거에 대한 반응? 그런 거 누가 만들어요? 마켓메이커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딱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가지고 마켓메이커 주포들이 이를테면 네, 이 게임 개발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작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개인 유저들에게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끔만 하겠습니까? 내가 마켓메이커면요, 지금 카카오게임즈에다 투자한 돈이 1000억 이상을 박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 1, 200억 정도 써가지고 여러 유저, 가짜 유저죠. 여러 유저를 통해 가지고 가짜 계정으로 어떻게 해요? 게임 다운로드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1, 200억 더 투자해가지고 실적 좋아. 포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뉴스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켓메이커가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재료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 100원짜리 재료를요 1000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요, 10,000원짜리도 만들 수도 있고요, 100,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는 게 마켓메이커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 있다? 모른다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을 메이저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전초 단계다. 준비가 다 완료가 됐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의 투자의 모토,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이건, 혹은 외환 거래건, 혹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가상화폐가 됐던 주포 세력이 있어요. 주포 세력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매집이 되어 있고 주가가 올라가겠다 딱 스타트 때린 그런 아이들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목표가도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목표가 근처에 왔었을 때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홀딩하고 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차트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NC소프트를 얘기했어요. NC소프트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 NC소프트를 시청자분과 얘기하면서 85만 원대에 파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 주 NC소프트 이제 매수할 구간입니다. 이번 주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고요? NC소프트 104만 8천 원에 매수하신 흑우님 계십니다.
네, 104층에 계신 분 계세요. 이분만 있겠습니까? 에이, 그분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 또 있겠죠. 어디에요? 자, 95층도 있습니다. 그쵸? 90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80층도 있어요. 80층, 85층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24%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곡소리 났고 지금 저기 80층, 90층에 불나니까 지금 뛰어내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 살려요. 여기 80층에서 뛰어내려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64만 9천 원입니다. 이번 주가 무슨 자리예요? 하락에 따른 뭐예요? 기술적 반등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요. 들어가가지고 못하더라도 67만 원, 68만 원대까지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셔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갑니다.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내가 지금 64만 9천 원인데 이쯤에 매수한다면 이 저점 포인트, 오늘 만들었던 63만 4천 원 저점에 대해서 손절라인 딱 잡고, 네, 63만 4천 원이니까 얼마예요? 15,000원 손절라인 딱 잡고 목표가 얼마? 67만 원, 68만 원.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야? 한 3만 원 돈. 해볼 만한 게임 아닙니까? 아니 1,500원 죽거나 3만 원 벌거나 손익비 1대 20이야. 해볼 만한 게임 자리란 얘기예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간다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 매수를 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까지? 67만 원, 68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NC소프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켓메이커라면요. NC소프트 어디까지 깨려고 한다? 저는 50만 원 깨러 갑니다. 50만 원 깨러 가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또 어떤 뉴스가 나오고 포장이 나오겠죠. 우리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을 신작을 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쩔 수 없이 게임 주니까 혹은 뭐 NC소프트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포장하겠죠. 그게 어디예요? 50만 원, 40만 원대 까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뉴스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마켓메이커가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재료가 있고요. 그 재료를 얼마만큼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5배의 가치를 만들지, 10배의 가치를 만들지, 20배의 가치를 만들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켓메이커가 결정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시장?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그림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름이 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일단 빨라도 내년 1, 4분기 쪽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8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증시에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에 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여파로 어느 정도의 횡보 박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최근 2년 동안의 강한 장세,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간 이 부분에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존버하면 돈 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경험치 가지고 이 시장을 딱 바라본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 같은 신고가 랠리가 우리 국내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는 지금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상승장이 나오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횡보장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들 갖고 있는 종목이 과거 최근 2년 동안 주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존버를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그냥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 4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주변에 가서. 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주식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누가 되는 거야? 루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시죠? 루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랍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 올해 2년 동안의 그러한 상승장은 유례없는 장입니다. 정말 주변에 주식해갖고 정말 초보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주식 해가지고 돈 벌지 않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또 뚜껑을 딱 까보면 어떻다? 돈 또 따시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2021년 1, 4분기, 2, 4분기 지나면서 야, 작년에 돈 번 그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돈을 막 영끌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락이에요. 조정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100만 원 가지고 그래요. 200만 원이 됐어요. 야, 100%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야, 100만 원 갖고 투자하신 분이 1000만 원 딱 당겨 오십니다. 1000만 원 갖고 딱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느냐? 그게 아니야. 1000만 원이 조정을 하는데 20%, 30%, 50%는 그냥 조정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100만 원 벌었다가 돈을 더 끌어왔는데 마이너스 50% 돼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공감하시고서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게 내 계좌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고 계시지? 라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 금융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오로지 저는 차트만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콕 집어내고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언제 어느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자, 노란톡방 안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꼭 들어와셔가지고 공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드릴게요. 네, 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형님,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대지도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때로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다, 조금 번거롭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됐다 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이 종목 상담 신청이 완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차트형님과 작별하는 게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당장 내일부터 장중에 우리 차트형님과 함께 이 머리를 맞대면서 투자 생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장의 흐름은 계속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1분 1초 단위로 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나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할 전략 찾기가 힘들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우리 차태형님과 함께 이 투자 생활 고민을 보시면서 장의 흐름, 장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함께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노란톡에 이 광고성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르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운영진분들이 빠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불편함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초롱이 님입니다. 종목명 HMM입니다. 매수가 43,000원, 이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첫 번째 선정되신 초롱이 님의 고민부터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함께 보겠습니다. 자, HMM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자, HMM 최근 올해 5월 달이죠.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자, 상승세 어마무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해왔죠. 자, 그런데 올해 5월 달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강한 흐름보다는 대단히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그려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하락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구간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현재 포인트에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다? 현재 포인트에서 외바닥 쌍바닥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턴이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HMM이 시장의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고 받쳐준다면 어떻게 된다? 4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좀 보여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HMM이라는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지난 올해 5월달 고점까지 만들어가지고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지금 예측 예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 치면 우리가 그래 45,000원까지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45,000원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한다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다시 35,000원을 깨고 3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45,000원대까지 일단 목표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45,000원대에서 점퍼해서 다시 올라간 흐름, 저 말씀드린 저 하락 추세선은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47,000원, 48,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만약에 저 45,000원대까지 가는 흐름조차도 가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61선에 해당되는 42,200원대까지도 그 가격도 넘어가지 못한다 했었을 때는 주가는 아주 약한 흐름으로 3만원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가격 자체 자 42,200원대 넘어서는지 1차 두 번째 45,000원 넘어서는지 이 부분 꼭 보시고요. 자 만약에 35,000원이 깨졌을 때는 이 주가 자체는 3만원 언더까지 생각하시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HMM 진행해 봤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계좌 깡패님입니다. 종목명 EDGC입니다. 매수가 5,638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9%대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꼭 좀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도 우리 계좌 깡패님께서 그동안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고민 조금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깡패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EDGC 차트 볼 텐데요. 자, EDGC 지금 시장이 다소 좀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상승세가 대단히 좀 약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좀 최근 지난주 이번 주 흐름 자체가 대다수의 종목들이 최소한 5일선, 11선을 넘어서는 이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오늘 놓고 봤었을 때 5일선, 11선 넘어가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대단히 좀 대다수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EDGC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또 물론 양봉입니다. 하지만 강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가 자체가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다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35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만 주요. 35만 주 14억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 거래 대금이 14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정도면 제가 저 혼자 오늘 아침에 내가 오를 거야 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제가 확 긁어 모으면은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격 거래량이에요. 그 말은 거래가 지금 대단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켓메이커가 지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자 최근 8월 23일 최저점이 3,895원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과거
2년, 3년 전에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3,895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손절을 대단히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존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손절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투기와 투자가 있는데 이 투기와 투자의 한 끗 차이는 뭐예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 인자가 됩니다. 리스크가 얼마 정도, 이 주가가 이 자리를 깬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 이러한 잠정 손실 구간에서 명확한 예측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EDG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3,895원이 깨지면 그 저점 하락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그거를 내 계좌로 마이너스를 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손절해. 자, NC소프트 제가 85만 원에 손절하라 했어요. 손절했다가 오늘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63만 4천 원까지 빠졌어요. 85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22만 원에 빠집니다. 손절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손절하셨던 분들은 손절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63만 4천 원 손절을 잡고 64만 원대 매수해라. 그럼 뭐예요? 23만 원이라는 가격을 리스크를 회피하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떨어진 하락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그대로 버텨가지고 손실을 내 계좌로 안고 가는 거하고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EDGC를 갖고 얘기한다면 메이저가 지금 올라갈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 3,895원이 만약에 깨진다 했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EDGC 진행해 봤습니다. 3,895원이라는 손절 라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명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손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손절은 또 다른 기회 그리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전략 나 혼자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와 주셔서 장중에도 이 차트 형님과 투자 생활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북촌 선만두님입니다. 종목명 AP위성 매수가 16,100원, 비중은 5%인데요. 굉장히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를 밤 11시 반에 배고프게 만든 우리 북촌 선만두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P위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관련한 게 탑재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서 뭐 위성 관련주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었는데 AP위성, 네, 위성이 붙었으니까 이노마도 그런 종목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AP위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이 아닌 지난 며칠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 8월 20일로 제가 한번 과거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이렇게 과거로 가봤습니다. 그럼 제가 저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AP위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설명에 대한 이유, 그 내용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외바닥 쌍바닥에서 뭐 해라 했어요? 외바닥 쌍바닥에서 뭐예요?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매수하죠. 그러면 외봉 쌍봉에서 무엇합니까?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매도하죠. 자, NC소프트 매도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했어요? 외봉 쌍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도해라 얘기했어요. 그 반대로 AP위성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자, 외바닥 쌍바닥 영역입니다. 13,000원대 가격이 왔었을 때 AP위성은 매도가 아닌 매수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자,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네요. 8월 20일경에 이 차트를 봤다라면 우리 시청자분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있잖아, 이 종목은 12,500원 정도가 강한 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깨기 전까지는 홀딩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다?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잘 보이실까요? 자, 이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저점 12,900원대 저점을 찍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신기하리만큼 지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빵 올라가죠. 여러분들 AP성이 무엇하는 회사인지 저 아냐고요? 저 몰라요. 관심 일도 없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20일 금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양봉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목 매수하세요. 왜냐고? 외바닥, 쌍바닥, 턴어라운드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인플렉션 포인트예요. 변곡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딱 지나면서 노란톡방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시청자분께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시장 돌아갑니다. 올 매수예요. 올 매수. 이번 주에도 강조를 합니다. 올 매수예요. 어떤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점. 최근 7거래일에 최저점은 손절라인 잡고 전종목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게 시장을 읽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하는 구간이다? 저점 손절라인 잡고 내가 땡길 수 있는 돈들을 다 땡겨와야 됩니다. 그리고 풀빵 들어가는 자리예요. 과감하게 얘기 드려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베팅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내가 베팅 타임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찝어드려요. 하지만 오늘 같은 장은 어떤 장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은 그냥 뭐야? 매수하는 날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존버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존버의 조건은 뭐예요? 최근 7거래일 저점을 손절라인 반드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지켜준다면 지금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혹시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풀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주가가 지금 반등장에 강한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저밖에 못합니다. 그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다 땡겨오세요. 풀빵 가세요.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풀빵을 가되 최근 7거래일의 최저점 라인을 반드시 손절 라인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풀빵 풀샷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진영 대표님 말 따라서 내가 풀샷을 했는데 내 계좌 망가졌어요. 원통이 하지 안 되고요. 최근 7거래일 저점 최저점을 컷라인 딱 잡으시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인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풀빵! 라고 하니까 그것만 듣습니다. 그게 아니고 최근 7거래일 내에 최저점을 손절라인 반드시 잡으라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대단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베팅할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P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구간이 확인돼서 더블 바텀, 쌍바닥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분 좋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19,000원대까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0원대까지도 상승을 일단 열어놓자. 왜? 지난 7월 7일 날 고점이 19,700원대야. 그보단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18,000원, 19,000원대까지 상승장에 같이 연동돼서 올라갈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 홀딩해라라고 이렇게 정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AP위성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차트 형님과 함께 이 시장의 흐름 읽는 방법 노란톡에서 함께 해보시면서 이 장중에도 큰 고민 덜어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일산주린이님입니다. 종목명 테스 매수가 35,50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일산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일산에 사시는 주린이 분께서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 답 좀 주세요. 네, 자 테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차트밖에 없어요. 테스가 무엇하는 회사 몰라요. 모른다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그게 궁금하다면.
근데 테스라고 하는 회사 잘 못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올해 4월 달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 4월까지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 종목 봤었을 때 저는 손절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졸라맨이 보입니다. 졸라맨. 어떤 졸라맨이 있을까요? 자,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졸라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차트가 이런 모양이 있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 레프트 숄더, 라이트 숄더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딱 어깨 라인에서 고점 찍고 급락 떨어집니다. 보이죠? 이거 왜 떨어지냐고 묻는 분들 계세요. 아니 떨어진다고 마켓메이커도 이미 신호 시그널 다 줬잖아. 헤드앤숄더 만들어서 주가 떨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때부터 메이저 물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구간 자체는 어떤 상황이다? 자, 37,000원 대비 하락 N자형으로 빠졌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동이 하나 더 열려있다. 어디까지? 22,000원, 21,000원대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긴 하나 많이 올라가봤자 정말 많이 올라가봤자 3만원 근처까지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흐름이 시장이 더 도와줘서 올라간다 치면 자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래봤자 정말 3만원대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 채널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빠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21,000원, 22,000원대까지 빠져야지 이 종목은 그때서야 저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스라는 종목 제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매매 안 합니다. 언제? 21,000원, 22,000원대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단기적으로 잘 올라왔을 때 3만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최대 많은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상가즈아님입니다. 종목명 휴마시스, 매수가 18,2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우리 휴마시스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 하시네요. 살펴주세요. 대표님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상가즈아님 상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빠질 것 같다고 하시면은 자 머리 빠질 때는 압구정의 모땡땡 병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농담이고요. 자 휴마시스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한번 그어 보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자 최근 올해 2월 달부터 그림 놓고 본다면은 대략 6개월, 7개월 정도의 흐름에서 이 아이가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자체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삼각깃발, 상승 삼각깃발이죠.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 라인에 대한 상승 추세대에 대해서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전고점에 해당되는 25,000원대까지 목표로 봐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려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언제, 어느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뭐 실적이 재료가 어떻고 하니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요. 주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요. 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우리 시청자분과 만나 뵙고 있고요. 제가 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자,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또 제가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